자, 반갑습니다. 뭐, 잘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있고, 어제, 그러니까 또, 어나버 잘 묶었고, 축구도 박싱 대회인데 잘 묶었고, 역배 들어왔고, 또 역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NBA도 8.6배하고 5.5배 가봤는데, 시카고도 뭐 거의 개업어 수준이었고, 우리 지금 연장하고 뭐 있나 봅니다. 연장 가서 먹은 게 많다는 거는, 운 때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성령도 있었고, 뭐, 연장 가서 못 먹은 것도 있지만은, 뭐, 만일 해가지고. 근데 NBA 전체적으로 분석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올 생각이고, 항상 그 뭐, 메이드가 문제였지, 뭐, 분석적으로는 전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도 약간, 주력이라 안 되지만, 주력에 아마, 약간 고배당 하나, 이런 식으로 아마 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3시 30분 거는 안 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NBA 초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는 안 올라가고 NBA 초안 그냥 분석 방송 때는 좀 끝나고 대충 이렇게 볼 거다, 대략 이렇게 볼 거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은근 오늘 경기 그냥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잘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계속 들어오니까 또 먹고 또 주간 3년타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쳐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왜 이렇게 격하냐고요? 그냥 그냥 격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V리그. 그 다음에 저 목요일에 현건이랑 흥국 가는 거 보러 가거든요. 그거 이제 현장 분위기 알고 싶으면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거 있죠. 1, 2, 2호. 요거 내년 나는 산타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12월 31일까지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은 1, 2, 2호를 하시면 됩니다. 방장님 왜 이렇게 짠가요? 하자가 엄청 큰 거 봐요. 그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잖아. 언젠가는 최소 방제 분석 가는 사람인데 몇 달은 잘하지 않겠나 보지? 그냥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려면 더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원래 원가대로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셔서 하시면 되고, 멤버십은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오셔서 하면 되고, 한번 톡으로 받고 싶다는 분들은 톡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간은 1월달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어차피 올해 끝나고 31일 되면 다 물갈이가 한 번씩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빠지고 나면은 이제 몇 없거든? 6월달까지 하시는 분 말고. 그럼 또 다시 또 새로운 파트너. 오래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또 다시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 축구, 뭐냐, 6시 반 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까지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는 내일 있고, 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축구는 갈 때만 갑니다. 갈 때만 가고 성적이 뭐 꽤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은 거의 없었다. 자, 애들레이드, 그 다음에 뉴캐슬 제츠다. 보통 지금 제가 그동안 짜준 거 보면 뉴캐슬 제츠, 뭐 프렌이나 역배나 다득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짜줬었는데,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오늘도 뉴캐슬 역배 프렌에 뭐 요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오늘은 애들이 났습니다. 애들 났고, 언더가 왜 역벤치는 모르겠는데, 언더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 애들이 이기면 헨슨까지 정확하게 한 2대 0까지 나올 가능성이 많이 크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애들레이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반등을 좀 이뤄낸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해마다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많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메이션을 변경된 포메이션 한 두세 개 정도 가져갔는데 그것도 효율이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 다음 원톱 아부스키 냈었을 때는 또 이제 아부스키가 결정력이 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란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좀 태양 좋지 아쉬움이 남는데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분위기 반전이 전혀 잘 안 되고 연패도 좀 많이 타는 팀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고, 당연히 원정 승률이 제일 아쉽죠. 원정 승률이 뭐 그런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브리즈번 이런 팀들 있죠. 약팀이라 볼 수 있는 이런 팀들한테도 석패를, 그러니까 저득점 패를 당한다는 부분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기대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때 간 거는 이제 뉴캐슬이
재개되기 전이죠. 재개되기 전이니까 뭐 한참 전이어서 그때는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뭐 강팀 상대로도 좀 뭐 할 거 하고 뒤처지지 않는 모습들이고 약간 요런 모습이 있어서 뉴캐슬도 배당 비슷하고 정배가 좀 별로 배인 것 같으면은 역배도 가고 오바도 가고 뭐 맞바닥을 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언더적이고 그래서 2대0 스코어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3배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거 아마 단폴 되지 않나요? 애들 승에다가 핸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한번 가져갈 만한 건덕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또 뭐 좀 있으면 개막을 하겠지만 미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메이저리그 있을 때 미국 축구를 딸랑 추천해줬더만은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아예 모르면 갈 수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는 안 해 이런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돼. 토쟁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하는 거 없고 막는 거 없고 미신 가지고 나는 뭐 개인적으로 얘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딴 거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도 잘 안 되는데 그건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맨날 수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필요할 때 또 가져가고 아니면 또 가상으로 오늘 경기 보고 오늘은 뭐 배팅은 안 하지만 가상으로 또 오버해서 좋은데 그럼 다음에 한번 또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뭐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뭐는 안 해, 뭐는 못 해. 노력도 안 하고 뭐 포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제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정점이 지금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래 빨간맛 하고 그랬었잖아, 그지? 다시 구경 잘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축구 한 김에 축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하고 본머스. 그 다음에 맨유하고 노팅엄 포레스트. 자, 여기 중에 한 개는 그냥 가면 되고 한 개는 졸라 조심해야 되고 어느 보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경기는 뭐고 가야 되는 경기는 뭐냐? 조심하는 경기는 어너버를 항상 조지죠. 아니면 안 가든지. 요건 또 어너버 갈 게 있기 때문에 어너버 가시면 됩니다. 아니요? 맨발을 가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첼시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너버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언더가 역배인데 저는 또 언더 갈 생각이에요. 언더 볼 생각이고 일단 뭐 첼시가 약간 어제 어떤 느낌이라 봐야 되노? 하여튼 뭐 마이슨 가야 되잖아요. 똥배 못 가잖아 지금. 뭐 이거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첼시가 월드컵이 이전에도 상당히 사회권에도 밀려나고 그랬었죠, 그죠? 베르너도 물론 독일로 떠난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뭐, 캉테 장기 결장도 있었고, 근데, 뭐, 토트넘과 더불어 아쉬운 성적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벤치 스트라이커에 이제 뭐, 브로야라든지, 그 다음 센터백 포파야라든지, 그 다음에 지에어라든지, 요런 애들이 뭐, 부상이라든지 월드컵 이슈로 좀 빠지기 때문에, 뭐, 스털링하고 하베르츠 요 정도만 정상 출격이 가능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다. 그렇게 존나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파리까지 좀 젖어 있고, 물론 신 부분도 있으니까 반등을 이러고 준비를 하고 또 본보스 잡으면 잡을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이런 상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보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언더를 갈 거냐 아니면 둘 다 패스를 할 거냐 둘 다 못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 그러니까 바로 강등이 될 거라고 거의 대부분 90%의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강도 잘 안 한 부분들이고 이제 B급 선수라도 안 한 거고. 근데 나름 순위로 봤을 때 방금 뭘 잘 버티고 있는 거냐 14위밖에 안 하는데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기록적인 뭐 대패한 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뭐 승점을 그래도 16점 정도 따낸 부분 봤을 때는 그 의미는 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레르마라든지 그다음 윙하 누구야? 타버니아라든지 이런 애들도 구성이 또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물론 본머스를 갈 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본머스 프렌하고 역배 이런 건 안 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또 첼시가 한다고 해도 저 약간 토트넘처럼 물론 토트넘이 아직 두 골을 뽑아내긴 했지만은
지금 막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다. 구성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런 좋아하는 뭐 조르지뉴라든지 마운트라든지 갤러 이런 애들도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더가 가장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2.5 풀엔이 1.24가 있긴 한데 저거를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근데 좀 배당이 좀 그렇긴 하다 그지? 그래서 2.5에 뭐 1.24는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긴 있지 않겠냐. 배당이 존나 작긴 하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뭐 낀 거 넣기 용으로 쓰실 분들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언더 역배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 많던데 본모스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승점 쌓기만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뭐 첼시가 설사 뭐 마인을 하고 승을 똥줄로 해도 가고 싶은 느낌의 경기는 아니다. 어차피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경기다. 갈 거면 그냥 언더 아니면 뭐 격가지로 묶어서 뭐 그런 경기는 아니겠죠. NBA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묶을 경기라고 보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내일 해축은 가져갈 걸 이제 뭐 NBA랑 묶어서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뭘 두 개를 묶어갖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경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맨유랑 노팅엄. 그리고 날두를 쳐낸 거는 잘했죠. 알나스르. 쳐내갖고 1월달 되면은 또 이제 뭐 대형 트레이드가 일어날 낀데 저기 뭐냐 뉴캐슬이라든지 이거 그냥 멤마 봅니다. 이런 값이고 떠나서 그냥 힘들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제 약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 AV가 뭐 에메리 감독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냥 단호하게 저는 열심히 얘기 드렸죠, 그죠? 맨유도 뭐 지금 팀하고 감독하고 동시에 또 비난했던 뭐 호날두 재계약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뭐 팀에 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 쪽으로 다 들어왔었고 뭐 노팅엄 같은 경우도 초반에 살짝 몇 경기 반짝한 게 다고 뭐 리버풀하고 팰리스 잡아갖고 뭐 18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투자를 많이 한 거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어떤 팀 보면은 뭐 있는 팀 중에서도 투자를 잘 안 하는데 뭐 나아카테라든지 볼란치 뭐 쿠야티 이런 애들도 또 나올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뭐 자원은 되게 많아 뭐 망갈라라든지 이런 애들 많기는 한데 저는 어제 리버풀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리버풀도 그러니까 경기를 압도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는 맨유가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고 뭐 1.25에 만승 접근해야 돼서 뭐 배당 비슷하게 가고 싶다 이러면 오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많이 그래도 오바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팅엄이 생각보다 지금 그 영입 효과를 이렇게 감독이 잘 만들어냈던 부분들은 아니고 뭔가 아직도 실험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서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또 노팅엄은 또 경기 중간중간 신 것들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뭐 선수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나는 다득점을 갈 거냐 맨마를 갈 거냐 보는데 오늘은 맨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뭐 NBA랑 낀가갖고 뭐 10배, 9배, 8배 만드실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첼시 경기는 뭐 분석상에서 언더를 주긴 하지만은 본모습 풀은 갈 부분도 없고 어제 울버처럼 뭐 역배 갈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서오세요. NTT님, 알겠지?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 후원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양하고 그 다음에 캐럿 보겠습니다. 방장도 의욕이 있어야 뭐 하죠, 힘들어. 적중이 되면 이제 또 그만큼 하고 구독도 좀 하고 팬갑도 좀 하고 많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존나 할만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NBA 아침에 제일 할만 안 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한 지금 3달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여러분이 맞추고 어차피 볼 거고 방장방송 계속 관심 가지고 이 새끼 좋다 싶으면 밀어줘야 뭘 하죠. 팽내천에 맞추면 뭐합니까? 맞춰도 분위기 둘이만 치재 바로 SH하고 지수에만 치재 나머지 다 자기 할멈하고 뭐 예은이 귀엽다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하고 또 이제 끝나면 또 10명 쫙쫙 빠지겠죠.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오지 말라고 올 필요가 없다고. 참여 안 할 거면 그냥 유튜브 가서 보시고 맨날 빼가지고 하면 된다고. 화이팅 안 해도 됩니다. 화이팅 안 하고 그냥 채팅을 치면 됩니다. 형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이팅 힘내세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 유치원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채팅 치면 됩니다. 방장아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아 그럼 오늘 잘 맞췄나? 그럼 어떻게 된 거고? 이거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오늘 강성만 갈 게 뭡니까? 그러면 한번 던져줘봐라.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토킹하고 그러면 방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안녕을 못 건다. 안녕 그렇게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면 언어가 낫나요?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보라고. 그래 여러분 남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안 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수원 KT 그 다음에 울산 모비스. 100분 토론 안 하잖아요. 15분만 하고 말잖아요. 깨론 안녕 불안하니까 핸디는 빼야 되니까 캐롯 것 아닌가요?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캐롯 안녕은 방장이 작년부터 언더 보지를 않고 계속 거의 8알이 오버라고 하던데 오버는 나와야 되는 데가 아닌가요? 168대도 오버를 보셨고 아니요? 언더 봅니다. 그리고 안양 마흔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게임을 그동안 숱한 마인을 못했죠, 그죠? 인삼이 LG한테도 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얘 둘이 붙었을 때는 뭐 김승기 더비긴 한데, 지금 사이먼 부상으로 급히 대체 자원을 데리고 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머지가 없어요. 세창이라든지 이종현이라든지 그러니까 없어요. 물론 전성이 이정현 존나 무섭죠. 특히 전성이 존나 무섭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문성건이를 붙여놓으면 돼요. 문성건 전성현만 만나면 또 디펜더적인 부분은 잘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의외로 간단하게 이제 선두권 경쟁을 하다가 박량님 경기수 별로 차이 안 나고 순위도 좀 괜찮은 편인데 6위권 경쟁을 하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김승리 생각이 맞았어. 왜냐하면 이종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정현 받쳤을 때 포인트가 김세창이 여러분 되게 좋은 선수야.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정현이는 약간 공격성에 좀 강한 부분이 큰 선수고 정통 포인트 가드는 김세창이야 어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디고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 빅맨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레알 양공농구잖아, 그지? 그게 지금 사이몬이 리바운드 뭐냐면 20분씩 나와갖고 잡아가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슨도 외곽형의 미들레인지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뭐 스펠맨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또 요거까지 넘겨준다면 지금 1위도 가는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들은 지금 또 인삼이 잡아내긴 다 잡아냈었다 보기 때문에 역배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4.5는 약간 덴버 느낌이랑 똑같아. 덴버처럼 그래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고 아마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저 덴버처럼 그래갖고 자유투 넣고 뭐 이지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 보는데 캐럿 프렌이 유리한 부분들은 아니다. 왜? 핸들이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캐럿이 지금 전성현적인 부분이나 3점적인 부분들이 존나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삼 문성곤이라든지 또 박지훈이가 또 이제 이정현을 또 트랩 맞추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가 혹시 또 나을 수도 있다. 최근에 제가 또 언더 추천해주는 경기들을 꽤 잘 들어오는 편인데 이거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나 아니면 안양 갈 거면 오늘은 보통 저는 이제 뭐 요번 시즌에는 뭐 승이면 웬만한 배당 괜찮으면 그냥 승 물고 가라 하는데 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만 쪽으로 접근하실 거면 접근하고 뭐 핸디가 상당히 지금 뭐 LG전부터 해서 뭐 KT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일반승이라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딱히 상관없을 것 같다. 만약에 안양이 이긴다고 봤을 때는 오늘은 그런 경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으니까 탁탁탁탁탁탁탁 나오다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맞죠? 오케이? 라빼도 하죠, 그죠? 캐로 3점 망가지면 인사이드적으로 지금 안 되죠. 뭐 신인 걔 누구야? 신인을 거의 빅맨 쓰잖아. 이종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여기도 히사시 나왔는데 뭐 효과를 못 보고 있죠. 아시아 쿼터제 효과 제일 못 받는 팀이 지금 캐로 나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하고
그죠?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히사시는 뭔가 물론 아니 뭐 경기를 많이 뛰었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좀 달리기 빠르고 체력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결국 김세창이라든지 김진유 이런 애들도 뭐 지금 없고 그다음에 김강선도 뭐 디펜더적인 부분에 좀 에너지 레벨 올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힘들다 봅니다. 잠깐만요, 얘들아. 매니저가 지금 카톡이 겁나게 왔는데 죄송한데 잠깐 카톡 거려줘. 죄송한데 요시다는 없고 오릭스는 쿠레바야시 정도만 있습니다. 원정 거는 다른 선수도 있긴 한데 한신, 이토, 후지나미, 아오야기, 사토, 사사키, 로키 있다고? 정도 있다고? 그럼 사사키, 로키하고 뭐 사오랄까 힘들어. 한신 매니저 지금 일본에 한신하고 지금 오사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 유니폼 수집하러 가거든 지금. 아오야기, 사토, 치카모토, 오야마, 라쿠텐, 니시카와, 치바, 사사키 로키. 그럼 사사키 로키하고 야인가나 그 치카모토 사왔나? 그 나중에 돈 줄게. 치카모토. 100 해라. 100. 넉넉히 니랑 사이즈 비슷하게. 비슷하게 홈 원정 상관없다. 홈 원정 상관없이 두 개 사온나. 됐나? 아니 한 개씩 잠깐만 한 개 내가 연락하라 했거든요. 도착했나 보네. 두 개 사온나. 이렇게 보낼게요. 나 안 끊을래 했는데 이거는 내 중요한 거라서 사오라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 보도록 하고 금액은 뭐 우리나라는 한 13만 원인데 뭐 8만 원, 9만 원 한다 하니까 사오라 했고 내년에 또 일본 갈 거니까 미리 사면 좋죠, 그죠? 좀 있으면 또 3월 30일 되면 또 개막할 거고 또 국야는 4월 달에 개막할 거고 물부는 또 3월 30일에 개막할 거고 줄줄이 개막하겠죠, 그죠? 사사키는 S밖에 없다고? 잠깐만 분석해야 되는데 S가 뭐고? 방금 S 안 좋아하는데, 그지? 방금 S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치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토 사온나. 나 아오야기 사온나. 왜냐면 안 끊고 싶다. 사온나. 됐나? 오케이. 치카하고 아오야기 사온나. 됐나? 이제 분석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유니폼 산다는데 뭐. 그 다음에 KT하고 모비스요. 이건 뭐 갈까요, 힘들어? 그리고 용병 잘 바꿨어요. 둘 다 잘 바꿨어요. 그러나 KT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모비스 70% 아이가? 울산 모비스 70% 보지 않습니까? 맞죠? 용병이 들어온 효과가 뭘까요? 이 프로스포라든지 이 존스라는 이 친구들이 들어와갖고 물론 방장님 몇 경기 안 되니까 맨날 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형님들 내가 농구를 몇 년을 보는데 형들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 이 새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주겠는지. 아니 은놓고는 대놓고 얘기했잖아. 뭐 그렇게 잘하진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러분 모비스 보나? 모비스 보나? 본다 1번 안 본다 2번 자 본다 1번 안 본다 2번 자 KT 최근에 옆에 많이 갔습니다. 갈만합니다. 다 핸디 없었어요 거의. SK랑 할 때도 없었고 가면 됩니다. 모비스 존나 좋지 않고 언더가 좋습니다. 갈 거면 갈 거면 언더 가세요. KT의 그 3점적인 부분이 다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LG한테 연패 끊고 했지만은 아시겠죠? 확실히 그 외인 교체한 게 효과적이야. 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격은 프리스포가 하면 되고 림 프로텍팅 영역이 할 애가 없었어요. 하영기는 직거하기 바빠 죽겠고 정성호도 직거하기만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골밑 무게감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하영기가 한테 모든 걸 뭐 서동철도 진짜 막 진짜 로또 한번 노리듯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영기도 이번에 몇 개 잡아주고 또 이제 존스 같은 경우는 은노코를 그래려고 데리고 왔는데 수비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해서 은노코를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못하니까 퇴출을 당한 건데 그게 된다면 일단 반등도 하고 외인 선수들이 활동 반경이 좀 넓어요. 좀 서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니고 몰빵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연승을 하긴 했지만 득점적인 부분이 막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경기력이 초반에 좀 좋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아바리에 따라서 좀 결론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베테랑 그
자원들 있죠. 여기가 지금 득점적인 부분에서 막 뛰어난 건 아니거든. 뭐 꾸준히를 해주고 할 만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충분히 지금 또 뭐 핸디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쟁력 했었고, 제가 또 KT 가기도 했었고, 요런 봤을 때 충분히 또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비스를 가실 거면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베테랑적인 부분이 빠지는 부분. 어제 제가 그 얘기도 하긴 했죠. 오바는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승현이 김주련한테 항상 대학교 때부터 강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지금 모비스가 이런 부분에서 장지석이라든지 함지훈이라든지, 그럼 또 다른 또 이제 뭐 베테랑이라고 볼 수, 뭐 김영현이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KT도 지금 할 만한 경기는 충분히 되고,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활동 반경하고 또 반동이 되었기 때문에, 또 뭐 KT도 지금 10위지만 몇 연승만 하면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 지금, 그리고 또 KBL 특징이 1위부터 4위까지 막 연승을 타는 부분들이 초반에는 극초반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 거의 배당 비슷하고, 그지? 뭐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비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요새 여러분 인삼도 뭐 역도 가고, 뭐 삼생도 어제 뭐 배윤 일이 있었지만 뭐 갈만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애매하다 싶으면 KT 언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저는 뭐 아까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뭐 캐럿 오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밀리거든. 그래서 인사이드 쪽인 부분에서 나는 이제 그 밀릴 것이다. 그리고 폴스토퍼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핀 리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부분을 상당히 잘했었거든. 그럼 함지훈 좀 끌고 들어온다 해서 뭐 정성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김동욱 같은 경우도 이제 반면에 또 이제 베테랑에서는 역할에서 뭐 모비스랑 반대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그죠? 경기도 거의 맨날 뛰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잠깐 뛰는데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KT가 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KT가 지금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지금 작년에 이건 존나 웃기긴 해. 작년 성적 쫙 좋았는데 올해 막 700명 있고 500명 있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는 좀 홈에서 더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저는 뭐 작년 2대에는 막 사람 존나 오픈발 존나, 뭐 가스도 그렇다가 지금 가스랑 뭐 KT 가면 막 700명도 다 스포츠 도시죠. 근데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홈 경기 지금 최근 또 연승한 거 보면 또 홈 경기 때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비스가 은근 고전할 수도 있겠다 저는 봅니다. 알겠죠? 어찌 보면 내년에 작년에 2위한 팀인데 이렇게 처질 일은 아니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뭐 양우석, 김영환, 뭐 김동욱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인도 괜찮았던 부분들이고, 뭔가 좀 아다리가 좀 안 맞고, 감독도 물론 멍청한 짓 한 것도 많지만 이제 좀 반등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3점적인 부분에 KT도 은근 양궁 농구인데, 그지? 무조건 양궁 농구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정확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오바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양 40, 그 다음에 KT 역배 프렌인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프렌 무시고요.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구는 이렇게 보고, 또 배구 보고, 녹화 끊고, NBA 초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지가 많이 크나? 그래서 나카노하고 아오야기 해달랬다 그냥. 가격은 얼마고? 가격은 미안해요 형들아. 저거 안 끊고 싶은데. 이때 대답을 하고. 자, 질문 없죠? 그 다음 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장님 의정부 간다면서요. 주말에 가겠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고고. 오케이. 고고. 자, 배구 보겠습니다. 주말에 가도록 할게요. 자, 손보. 비에나 나오면은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급하니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가서 하기는 좀 좋을 것 같지만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태기는 없는 거 없고요, 얘들아. 그리고 한전은 연패가 길고 아직도 안 끝났고요. 상당히 심각하고요. 배구를 보통 투트랙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늘은 투트랙을 가서 조금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정 갈 수 있어요 지금. 멤버도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손보 가면은 역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랭까지만 가고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둘 다 오바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여배든 남배든 둘 다 애매한데 뭐 보면 한 손목 푸는 정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죠? 여기 80%지 그지?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아닙니다. 이건 언더고 이거는 오버가 제일 좋고 그리고 기름 여기에 풀 순으로 아마 풀이 배당 좀 많이 낮을 낀데 그래도 뭐 그 순으로 났고요. 요거는 언더가 낮고 손버풀에다가 역배는 안 봅니다. 그리고 승은 또 한전승 봅니다. 방에 이렇게 주는 거 제일 싫어하긴 한데 근데 항상 경기 그렇게 나오면 다 맞진 않지만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프렌 정도만 보고 5세트 간다면은 또 손보 뒷심 약하기 때문에 그래 갈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배구는 고만고만한 매치입니다. 고만고만한 매치고 역 잡는 게 역쪽 풀종 잡는 게 좋고 근데 뭐 기름은 하면은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트레이드랑 아무 상관없고요. 손보는 이제 한전이 손보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냥 비에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한국전력 승을 보기는 보지만은 존나 좋아 보이진 않고 그 전에 프렌이 되든지 아니면 언더러 가서 양쪽으로 가서 뭐 186이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경기 봤을 때는 항상 이긴 팀이 그냥 한쪽으로 원사이드 가는 부분이 크고 분위기 점점 못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철우도 많이 읽히는 부분들 분명히 생기고 있고 타이스 부담을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영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출전 많이 못하고 박찬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활약이 좀 미비한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나는 한전이 어찌 보면 또 정배 받아야 될 이유는 또 뭐 있냐 물론 항택이 부상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고만고만 졸매치라고 오바를 많이 보실 건데 이 경기 내용은 항상 보면 그냥 역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비에나가 나올 가능성이 또 크게 보이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약간 고만고만한 경기다 이게 존나 누가 낫다 존나 낫다 그냥 연병 한 점에서 가는 거지 뭐 지금 박철호 같은 경우도 지금 공략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 생각을 하고 한국전력 후인정 감독 둘 다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후인정 감독이 좀 낫고 권현민 감독 같은 경우 세터 출신인데도 영 경기 흐름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장명철 바꿨을 때 박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더 못하는 것 같다. 왜냐면 세터 감독이라서 또 오히려 또 좀 감독들이 잘하면 토태웅도 마찬가지고 뭐 신영철 감독도 또 세터 출신이고 그다음 뭐 김호철 감독도 마찬가지고 잘 볼 줄 알았다만 영 경기 보는 감도 없고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약간 코치 같은 그런 딜리버리만 주고 있고 작전 타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연패할 때가 됐다 끊길 때도 다 손보가 끊을 때는 손보가 끊을 만한 팀이어서 끊은 거고요. 뭐 사마가 뭐 1.3 받고 왔는데 무슨 1.3이나 받냐고 이래 갔던 거고 어찌 보면 고만고만한데 그래서 오바를 봐야 되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내용 자체는 한잔하고 손보고 그렇지 않다. 그냥 이기면 언더 쪽이 날 거니까 언더를 활용해서 쓰시고 아니면 옆에 프렌 쪽을 봤을 때 옆에까지는 아니고 그냥 프렌에 1.65죠. 요거 먹고 빠지고 승은 굳이 5세트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한국전력이 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베테랑하고 또 이제 얼라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럼 세터적인 부분 생길 거고 어쨌든 뭐 해결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뭐 비에나가 또 합적인 부분 안 맞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전이 이기겠죠. 근데 그까지 갈 필요 없고 그 정도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손보 프렌이나 오바나 언더 쪽으로 뭐 그게 더 빨리 끝나고 그게 더 배팅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번 시즌에는 배구 만약에 농구가 한 개 있고 배구 두 개 있으면은 뭐 세 폴더 가서 한 조합 가든지 아니면 찍고 이런 축 잡고 이런 건 안 하는 미친 짓은 안 하니까 그래 하는데 오늘은 조금 두 개를 써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언더를 가고 뭐 한 개를 가서 뭐 약간 걸터놓기 배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방대 승률이 괜찮았었잖아, 그지? 거의 확률 높다 했는데 물론 안 된 경기도 있지만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 결과가 100%라는 거 없으니까 스포츠에.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짝지만 잘 구하면은 이랬던 적이 분명히 여러분 내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유튜브나 아프리카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구 남배도 그렇고 여배도 그렇게 쓰시면 짝지만 잘 구하면은 조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걸터서 이렇게 찢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한 개만 가고 경기가 뭐 3개밖에 없으면 세 폴드 한 개 가든지 축 잡는 거 그런 건 미친짓 하지 말고 그래 하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버 프렌에 언더 쪽으로 가서 뭐 농구를 이렇게 한둘 이렇게 넣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름도 마찬가지고 기름 같은 경우는 옆에 볼 거고 그리고 항상 이 절친 더비 봤을 때 언더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여배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개오버 보이는 경기들 아니다 했잖아. 근데 이 경기야말로 지금 뭐 기름도 올라왔고 인삼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연승을 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점은 무조건 챙긴다고 들어갈 거거든. 그리고 또 할만하고 항상 이 74년생 친구 더비에서 항상 그런 부분 생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오리지널적인 오버적인 측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왜 제가 기름을 갈까요? 왜 제가 기름을 갈까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공은 언제나 붙었죠. 현대건설이랑 붙었죠. 제가 뭐 도공 그때 경기가 2.5, 그 다음에 빨리 찍었으면 2.5, 늦게 찍으면 1.5였는데 이다현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배윤화적인 부분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좀 상대 또 패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3위 경쟁도 GS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최소 다득점적인 부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카탈리나 약간 내가 그 남배 작년에 링컨 같은 느낌을 받았다 했는데 근데 맞기는 맞았어. 내가 이상하게 본 게 아니야. 울기도 했었어.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춤추는 카탈레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링컨 같은 게요. 링컨은 후반기 돼갖고 좀 애매한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가서 역할을 제대로 했잖아. 적응을 해가지고. 근데 얘는 또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또 하는데 지난 경기 또 정말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참도 중요할까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우위라고 생각을 안 해. 절친 더비 항상 접전 경기에 나오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보는데 외국인 싸움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분명히 보이는 경기고 서브는 도공이 좀 더 세겠지만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강소에도 살아나는 부분들이고 모마의 부담을 좀 가서 줄어드는 부분들이고 이제 또 이제 그 누구야 호버컵을 했던 문지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건민지라든지 한수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같이 올려주면서 승까지 먹어주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터 이윤정하고 안혜진 부분 봤을 때 안혜진 쪽이 안정감이 더 생기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최소 오버적인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다 보고 프렌 역배 오버 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여러분 생각하는 오리지널 뭐 B팀들이 붙었을 때 언더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기지 않나 싶고요. 183원은 여배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기준점을 줬네요. 주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주스가 좀 많긴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갖고 멤버가 특별히 두 팀 모두 다 바뀐 건 없잖아, 그지? 그냥 도공이 용병만 바뀐 거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계속 치열한 경기. 그리고 뭐 의외로 오늘 농구가 2개는 간단하게 주고 배구로서 여러분이 뭐 크로스 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구 뭐 농구끼리 묶고 배구끼리 묶어서 한 개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배구가 관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구는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한 대로 줄 수도 있고 뭐 안양 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뭐 KT 언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구가 괜찮다 그래도. 그래서 나는 약간 양차로 섞어서 고배당 하나 가고 주된 포인트 2개 잡든지 아니면 주된 포인트 한 개만 잡고 뭐 고배당 간다든지 어제처럼 뭐 축구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뭐 참고를 하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오늘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축구는 호주 축구 한 개는 그 아까 말했던 저기 뭐야 애들레이드 승, 마인 승, 그다음 언더 이쪽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3시 반 경기는 급하게 갈 필요 없다. 경기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녹화 끝내도록 하고 조심할 거는 첼시 경기. 첼시 경기는 별로 좋아 보진 않고 언더가 갈 거면 언더밖에 없고 보모스 갈 구석은 없고 맨유는 어제 리버풀처럼 그냥 물론 했지만은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좋은 쪽을 돌아섰지 않나. 날도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멤마 옵 쪽으로 보고 불안하다 싶으면 오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노팅엄 이 조대가리도 조대가리 맞죠? 생긴 게 조대가리 같이 생겼으니까 초반에 한 2-3경기 우리도 이슈 많았죠. 몇 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말고는 구성도 다 돼 있고 영입도 엄청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대간이 9.2배 갈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울버는 갈만하니까 울버 역도 실제로 떴던 부분들인데 뭐 뜬금없이 조대가리 10배, 10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년 존나 많이 내니까 3콤만 가면 되겠네. 그냥 돈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방장방송 구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무슨 갑니까? 멤마 안 가는 건 알겠지만 멤마 안 갈 거면 오바 쪽으로 가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아니면 축구 2개밖에 없다 싶으면 에이 나 방장 주간 하고 그냥 내일 NBA만 가고 경기만 맨유 어떻게 하는지 뭐냐 첼시 개꼬라지 하는지 그것만 볼게. 그러면 되죠, 그죠? 어제는 있었으니까 6개, 7개 있었으니까 갈만했으니까 이제 제가 한 조합을 묶어서 싹 간 거고 배당 조합에서 알겠죠? 근데 뭐 갈 이유는 없잖아. 가도 뭐 맨마나 맨업 중에 하나 낀가 가지고 뭐 NBA랑 묶을 수 있는데 굳이 뭐 NBA도 내일 10경기나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뭐 고배당 13배도 하나 가고 아니면 난 메인 4배 주력 포인트도 하나 가려면 뭐 그래 갈 수는 있겠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요래하고 녹화 끝내도록 하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싫어요, 얘들아. 추천